그러니까 이동객은 한정적인데 분산되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경기를 안 탈 수 없고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방문 수가 변동이 한두 번 오다 보니까 단골 고객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휴게소 같지 않고 푸드코트나 좀 더 마트 같은 느낌이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휴게소의 미래는 관광 상품화 지역화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잠시 쉬어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우선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가 늘어나면서 유통망이 확대된 덕분이었습니다. 멀리 간 김에 지인에게 특산물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색이 느껴지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성 휴게소와 천안 휴게소에서 소고기 국밥, 호두과자가 유명해졌습니다. 우동, 국밥, 김밥도 휴게소 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여행을 설레게 하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게소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 특산물을 받아볼 수 있고 비행기나 고속열차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에 직접 가야 할 경우가 줄어들게 되니 이제 쉬어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 겁니다. 인력과 물자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특색마저 수도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휴게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모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급한 경우엔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만나게 되는 졸음 쉼터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크게 줄었다가 이제는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휴게소 상인이나 직원들은 역시나 사람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점차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약 99%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경기를 안 탈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객들의 방문하는 수가 조금은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일부 휴게소는 상황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휴게소들의 경우 조금 늦은 저녁 시간에만 가도 식당이나 카페가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휴게소도 이젠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들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찾아오는 휴게소를 만드는 겁니다. 지나가다 아무데나 가는 휴게소가 아니라 여기로 가자고 하는 휴게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휴게소를 사람들이 찾아올까?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때 휴게소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전략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휴게소의 혁신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처인 휴게소입니다. 링 2개가 교차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기한 건 고속도로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휴게소 안쪽은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카페나 식당에서 발밑으로 지나는 고속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본 휴게소 풍경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위 휴게소를 즐길 수 있게 된 건 기술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속도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 도로까지 손상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 기술이 발전해 이제는 꽤 넓은 거리의 두 기둥 위에도 문제없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획일적이던 휴게소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따졌는데 이제는 예술성과 문화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기술과 제도가 상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게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보고선 그 사람이 알아서 이제 설계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설계를 건축회사한테 맡겨서 그거를 건축 공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뽑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수준 높은 형태의 디자인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게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구상하고 완성해 운영하려다 보니 대규모 자원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이런 투자는 화장실이나 식음료 등 시설의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워낙 잘 돼 있다고 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휴게소 안쪽에 들어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UAM 체험시설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지만 모형입니다. 대신 안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UAM을 타고 서울 잠실로 날아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꽤 실감이 나는데 실제로 여기서 날아가면 수십 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왔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추게 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어야 이용할까 싶기도 하지만 지켜보니 재미는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약은 해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린트까지 있고 10여 명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 회의실이 있다니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바로 옆에는 인바디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무서워서 차마 수치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건강검진할 때와 차이 없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켠에는 푸바오 관련 굿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워서 하나 살 뻔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풍경을 즐기고 각종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누리고 여기에 활용점정은 먹거리입니다. 어느 휴게소를 가나 똑같은 음식들을 떠올렸다면 오산입니다. 태국 음식부터 성수동에서 줄 서 먹는 유명 디저트, 온라인에서 히트친 빵 등 인기 있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휴게소에선 보지 못한 유명 카페도 붐빕니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커피도 보는 맛이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세련되다 보니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깔끔하고 깨끗한 점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재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붕어빵도 팔고요. 시범빵도 팔고 좋더라고요. 휴게소 같지 않고 푸드코트나 좀 더 마트 같은 느낌이어서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최고 마케팅 수단이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입소문이 퍼져 인근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앞 맛집이나 카페를 가듯이 휴게소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붐비지도 않고 서울에나 가야 맛볼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경치도 좋고 늦게도 올 수 있으니 안 올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600대 가까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은 차를 갖고 오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고속도로를 내려다보는 뷰는 명당입니다. 휴게소가 이렇게도 이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하고 언니예요. 조용하고 앞도 트이고 이렇게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음식 맛도 괜찮고요. 옛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첫째 뭐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뭐 휴게소라고 해서 싼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즐길 수가 있잖아요. 고급 음식도 있고 먹고 싶은 대로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특히 여기는 각 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지금껏 방문했던 다른 휴게소들과 사뭇 다릅니다. 손님이 줄었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답합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휴게소들보다 젊은 상인들의 모습도 줄곧 눈에 띕니다.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 기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듣기 힘든 답이었습니다. 날마다 다른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로는 뭐 많이 나올 때는 5, 600 정도는 나왔었어요. 휴게소가 이제 단순히 지나가다가 쉬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문화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인 휴게소가 좀 대표적인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쉬는데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던 거고,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의 휴게소였다면은 지금은 물론 최근에 오픈한 것도 있지만은 휴게소 구경하러 오시는 가족도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매출은 일평균 약 6천만 원 수준, 주말에는 1억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컨셉의 색다른 휴게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메인이었다면 이번엔 쇼핑이 강점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의 덕평 휴게소입니다. 더 정확한 이름은 덕평 자연휴게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활용했고 주변 자연 환경도 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명색이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인 만큼 방문객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요새 다들 지갑 상황이 좋지 못한 데다 코로나를 거치며 고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제2영동선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객 분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일평균 2만 5천 명이었던 방문객은 올해 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을 강화하고 화장품 입점도 계획하는 등 리뉴얼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휴게소를 특별하게 하는 건 쇼핑몰입니다. 휴게소 입구에 쇼핑몰이란 글자가 눈을 끌어당깁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작은 쇼핑몰처럼 되어 있습니다.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들이 60에서 7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국 최상위권 매출을 올린 가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국 1등도 했었고 한 48억 거의 50억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1년 영업을 해서요. 다음 시즌 돼서 또 꺼내 입었을 때 정말 그 친구가 잘 권해줬네. 이런 거를 이제 만족시켜드리려고 하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단골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휴게소 매장이 전국 매출 1위라니. 이런 믿기 어려운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에 휴게소의 혁신이 더해져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기존 휴게소들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도 2개를 지어야 하니 비용은 2배입니다. 덕평은 휴게소가 상하행선 합쳐 하나입니다.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여기다 쇼핑몰 입점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더해졌습니다. 매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쇼핑하러 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러 왔습니다. 저 의류도 구매하고 출출하니까 간단한 식사도 한번 하고, 의류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다 자연 친화 휴게소라는 마케팅까지 더해 금상첨화였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고객들의 이용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특징이 관광객 수요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부선은 비즈니스 노선, 영동선은 관광 노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레저 인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골프장, 그 다음에 등산, 아웃도어 고객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아웃도어 골프 브랜드로 쇼핑몰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백화점 이상으로 매출이 나와서 그게 이제 선순환 효과로 누구나 이제 그 의류 브랜드들이 서로 이제 입점하려고 저희 쪽에 이제 들어왔었죠. 인구 소멸, 지방 소멸할 시대에 휴게소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휴게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자산이 투입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고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열쇠는 지역 특색화, 복합 문화 공간화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그 다음에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일단 와야지 살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의 느낌? 그냥 거기 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지향이 되는 그런 휴게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인구 소멸, 지방 소멸과 맞물려 휴게소들의 제로섬 게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젠 혁신이 없으면 휴게소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출장길에 혹은 여행길에 작은 설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처인고에 사는데 처인고에 처인유구석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네, 하도 크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좀 아빠랑 간식도 먹고 호두과자도 먹으면서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덕평은 다른 휴게소하고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지나가면 한 번씩